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우입니다. 요즘은 100세를 사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늙을 때쯤에는요, 잘못하면 120세라는 말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는 언제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냐, 이게 더 중요한 세상이 될 겁니다. 건강을 위한 수많은 의학적 조언이 있지만 체질 정전과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운동 이 세 가지를 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체중 조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운동도 약간 포함되는 이야기고요. 저도 과거 2차례에 걸쳐서 몸무게를 많이 줄인 적이 있는데 저의 경험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만이 만병의 원인이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비만까지는 아니더라도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크게 가슴이 와닿지 않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체중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 수많은 성인병들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허리둘레가 늘어나는 것은 복부 비만이 생기는 것을 의심해야 하기 때문에 젊은 시절부터 체중 조절과 몸매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아이 키우다 정신없으면 내 몸 망가지는 것도 모를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시고 내 몸매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체중 조절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다이어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경우 아이들과는 달리 어른들의 경우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몸무게를 줄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먹는 칼로리를 줄이는 겁니다. 이게 체중을 줄이는데 제일 중요합니다. 간혹 열심히 운동을 해서 체중을 줄이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먹는 음식을 조절하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에게는 체중 조절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운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안심하지는 마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먹는 양을 줄이지 않으면 몸무게에 빠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운동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요. 운동을 줄여서 몸무게를 줄일 생각하지 말고 먹는 음식을 조절하는 것을 1번으로 하고 운동도 같이 병행하는 것을 2번으로 해야 다이어트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운동하는 것이 몸무게 조절에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운동해서 근육을 늘리지 않는 경우 당장 큰맘 먹고 독하게 다이어트해서 체중 줄이는 데는 성공해도 다시 원래 몸무게로 돌아가는 요요 현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운동하면 근육이 늘어나고 근육이 늘어나면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져서 체중 조절이 쉬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경우는 2번에 걸쳐서 몸무게를 줄였습니다. 젊은 시절 날씬하던 몸이 어느 날 옷이 맞지 않고 나중에 큰일 날 것 같아서 15년쯤 전에 3, 4개월에 걸쳐서 단기간에 몸무게 10kg를 줄였더랬습니다. 이때 독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몸무게 뺀 방법은 먹는 양을 줄인 겁니다. 음식을 골고루 먹는 대신 총량을 줄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비만 치료약은 안 먹었고요. 특별한 관리도 받지 않고 오로지 먹는 것을 줄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특히 그 좋아하던 꽃등심과 삼겹살 먹는 것은 거의 다 끊다시피 했고요. 배고프죠? 그럼 오이 깎아 먹고 토마토 먹고 채소 먹는 것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운동은 일주일에 3번 정도 한 번에 1시간 이상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하고 있었으니 더 이상 운동량을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로지 먹는 것을 줄이는 방법으로 10kg 정도를 줄이고요. 그 후 12년 정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단기간에 몸무게를 빼고요. 12년 몸무게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지속적으로 과식하지 않게 주의하고 야참도 먹지 않고 운동을 꾸준히 했는데 근력 운동을 추가해서 근육을 만들어 갔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당뇨와 고혈압의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라도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3년쯤 전에 드디어 저도 당뇨와 고혈압이 약하지만 발생했습니다. 이때 다시 몸무게를 5kg 정도를 2달에 걸쳐서 줄여드렸습니다. 이때도 역시 먹는 양을 줄이고 과자 먹던 거 끊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몸무게를 급격하게 줄이니까 아무래도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서 더 이상 감량을 하지 않고 원래 몸무게에서 3에서 4kg 줄이는 선에서 멈추고 운동량을 2배로 늘려서 한 3년 동안 또 뺀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안 어르신 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아니면 친척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이런 성인병이 있는 경우 부모들이 몸무게를 조절하지 않으면 젊었을 때부터 이런 성인병으로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몸무게 조절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무게 조절할 때 몇 가지는 알아두면 좋습니다. 과일 많이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 간혹 있습니다. 과일이 건강에 좋은 음식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당도가 높은 과일은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는 절대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당도 낮은 토마토 같은 과일을 적당히 먹거나 과일 먹는 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 많이 먹어도 살찐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보다 주스는 칼로리가 높습니다. 100% 무가당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어트 중에는 주스를 먹더라도 항상 영양 성분표의 칼로리를 꼭 확인하시고 적당히 먹는 것이 좋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이어트하는 사람 중에는 커피를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상하고 이런 긴 커피 있죠. 그런 커피들은 대부분이 밥 한 공기만큼 칼로리가 높은 커피도 있습니다. 일단 단 커피는 칼로리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림을 추가로 하면 더 칼로리가 높아지니까 이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우유도 하루 2잔 정도는 먹는 것이 좋은데 다이어트 중에는 반드시 무지방 우유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요거트도 반드시 무지방 요거트를 먹는 것이 좋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기도 다이어트 중에는 꼭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골고루 먹는 것이 좋으니까요. 다만 지방이 적은 부위로 먹는 것이 좋고요. 기름 부위는 떼어 넣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아주 많이 먹어서 몸무게를 뺄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다이어트 있습니다. 단기간으로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살이 빠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건강에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덕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단백질 왕창 먹어서 다이어트하는 것은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을 아주 적게 먹어서 몸무게를 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탄수화물 역시 우리 몸의 중요한 식품원이기 때문에 특정한 식품을 왕창 줄이는 식으로 다이어트하는 것은 건강상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은 골고루 먹되 총량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채소 많이 먹고 잡곡 50% 이상 섞어 먹는 것이 좋고요. 야채 같은 거 좀 피하시고 군것질, 과자 먹는 것도 줄이고 술 먹는 것도 줄이는 것이 몸무게 조절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먹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체중 조절은 젊은 시절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뱃살이 붙기 시작하면 이거 줄이기 정말 힘듭니다. 잘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가 아닌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무게가 늘고 있으면 일단 스톱을 시키시고 스톱이 되면 그 다음부터 몸무게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골고루 먹되 총량을 줄이고 채소와 잡곡 늘리고 칼로리 높은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가능하면 줄이거나 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규칙적으로 하면서 운동량을 늘리시는데 근육을 키우는데 좀 더 신경 쓰시고요. 그리고 운동하는 것은 체중 조절에도 중요하지만 운동 그 자체가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젊은 시절부터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은 건강을 저축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노후의 의료비를 절약하게 될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체중 조절하시고 운동하고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것은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최고의 비법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좋습니다.